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웰스토리의 최현주 프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외식 경영자의 시각을 넓히는 F&B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국내를 대표하는 식자재 유통기업으로 다양한 F&B 고객사 대상으로 성장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트렌드 F4럼, 웰럽 리더십 아카데미, 그리고 스토리과 같은 다양한 트렌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고객사의 트렌드 리터러시 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삼성 웰스토리에서 지난 12월에 발간한 K-외식 패러다임 대전환에 수록된 9가지 트렌드 키워드인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경력 상품입니다. 경력 상품이란 과거의 매출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비용과 리스크를 줄여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제출 시 상품을 의미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24년 국내 주요 식품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하면서 경력 상품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농심의 농심라면, 롯데의 대롱대롱, 오리온의 찰떡콩과 같은 제품들이 대표적인 경력 상품 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외식업계에서도 발견됩니다. 맥도날드 같은 대형 브랜드뿐만 아니라 소형 브랜드 또한 과거에 단종했던 메뉴들을 재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브랜드들은 이런 메뉴 단종을 일종의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해서 소비자 주목도를 확보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이런 단종 상품 제출 시가 과거에는 레트로로 대변되는 추억 소비로 해석됐다면 최근에는 경제적 소비로 해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인데요.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낯선 신상품보다 검증된 경력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력 상품, 경력 메뉴뿐만 아니라 경력 굿즈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삼립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인기를 많이 모았던 굿즈인 띠부실 컨셉을 활용한 크호빵을 출시해서 최단 기간 최대 실적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경력 캐릭터도 돋보였습니다. 혜태제가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 스타 슈라는 과거에 단종했던 캐릭터를 최근에 부활시켜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혜태제가는 이 캐릭터를 단순하게 패키지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뷰티라든지 건기식 같은 다양한 브랜드의 이 라이센스를 판매하면서 새로운 수익 창출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망 이론에 따르면은 소비자는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경력 상품은 소비자에게 일종의 되돌아왔구나 라는 보상감을 제공하면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경력 상품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되 변화된 시장을 이해하고 새로운 소비 맥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집밥 경제입니다. 집밥 경제란 식사의 경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관련 상품과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변화되는 산업의 양상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집밥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과거의 집밥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준 한 끼를 의미했다면 요즘 집밥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한 끼로 그 의미가 변화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표는 레시피 관련된 키워드 검색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이유로 집에서 밥을 해먹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매년 이 레시피와 관련된 검색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이 레시피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어떤 컨텐츠가 나오느냐 하는 것일 텐데요. 10분 만에 만드는 원팬 파스타, 300원으로 만드는 콩나물죽과 같은 간편한 집밥을 강조한 레시피 컨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도서 시장에도 반영돼서 여기 보시는 사진과 같이 냉동집밥 대백과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와 같이 간편한 집밥을 소재로 한 도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잘 캐치한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식 같은 간편식 출시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립 같은 경우에는 멕시칸이라는 브랜드 다들 아시죠? 이 멕시칸이라는 외식 브랜드를 활용한 치킨 간 이와 유사한 컨셉의 상품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치킨 간편식과 치킨 프랜차이즈 간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밥에 대한 니즈가 커지자 대형마트의 플레이에도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최근에 대형마트 당일 조리와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델리 상품을 새롭게 육성하면서 이커머스와 차별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랜드 킴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애슐리라는 외식 브랜드를 활용해 델리바이 애슐리를 런칭해서 성과를 만들어낸 바가 있고요. 최근에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1,500원 핫도그인 1호 핫도그, 6,800원 피자인 68 피자와 같은 신상품을 런칭하면서 이 델리 상품 인기를 매장으로 유입하려고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집밥 경제는 또 소분 모임을 양산하기도 했는데요. 소분 모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소분 모임이 뭐냐면은 창고형 마트에 함께 방문해서 대용량 상품을 구매한 뒤에 이것에 대한 내용물과 비용을 나누는 모임을 소분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소비 연대감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소분 모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제조기업이 치킨 간편식을 강화하고 유통기업이 외식과 비슷한 델리 상품을 강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집밥 경제의 주도권을 탈환하려는 외식과 제조와 유통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초미세 가격입니다. 초미세 가격이란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이런 단위까지 치밀하게 설계하는 가격 전략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는 초절약이 대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무지출 무소비, 플렉스 욜로의 언급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변화한 소비자를 반영해서 최근에는 절약을 소재로 한 저소비 생활과 같은 도서가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뭐 갑자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변화한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유통기업의 가격 전쟁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최저가를 사겠다라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유통기업들이 이 최저가 타이틀을 쥐어잡기 위한 그람당 경쟁, 이런 단위 경쟁까지 그 가격 경쟁을 더 심화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대표적으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전면에 내세운 가성비 PB 상품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00원, 990원과 같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가 마진 구조를 역으로 설계하는 가격 역설계가 업계에서는 최근에 그 상품화 방식화 전략을 잘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역설계는 제조업계나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외식업계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격을 강조한 베이커리나 주점 브랜드가 약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브랜드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가성비 주점인 생마차 간바이, 그리고 가성비 베이커리인 빵집오빠 빵아빵아 같은 경우에는 간판 전면에 생맥주 1,900원, 빵 1,000원과 같이 간판에 아예 가격을 붙여서 소비자를 매장으로 유입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관련해서 작년에 빅히트를 친 컵푸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데요. 컵푸드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있는 판매가를 설정하기 위해서 내용물을 줄인 대신에 이 컵 포장이라는 요소를 활용해서 휴대성과 SNS에 올릴 수 있는 화제성을 제공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냈는데요. 특히 여름 시즌에 인기가 많은 호텔 빙수와 유사한 화제성을 확보하면서 매출을 확대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컵푸드와 같이 소비자에게 재미나 화제성과 같은 새로운 컨셉을 선사할 수 있는 가격 전략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올데이 올라운더입니다. 올데이 올라운더란 식사 행태가 초개인화되면서 다양한 TPO의 상품과 서비스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업계에 종사자셔서 스낵킹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스낵킹은 스낵에 ing를 붙인 단어로 식사를 간식을 때우듯이 가볍게 취하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삼시세끼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면서 최근에 이 스낵킹이 굉장히 화제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트렌드를 가장 경영에 잘 반영하고 있는 업계 중에 하나가 패스트푸드 업계입니다.
간식집 특히 롯데리아는 리아 스낵타임, 버거킹은 올데이 스낵과 같은 슬로건의 스낵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또 아침, 점심, 저녁 외에 24시간 즐길 수 있는 스낵 메뉴 라인업을 대폭 강화하면서 식감 매출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빵업계 같은 경우에는 간편성과 영양 균형을 강조한 한 끼로 소구되는 건강빵 브랜드 런칭을 확대했고 또 중화빵이라든지 런치빵 같은 식사빵 카테고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과거에는 간식 TPO 중심이었던 카테고리를 최근 식사 TPO로 격상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스낵킹 트렌드는 한국인의 기호식품 취식 행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유로모니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한국 성인 8명 중에 1명 이상이 과자나 초콜릿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저도 이러한 결과를 보고 좀 놀랍긴 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최근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제과 업계는 식사형 기호식품 출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 웰푸드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롯데 웰푸드는 영양과 포만감을 내세운 컴포트 이츠 이너프라는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광고 카피로 요즘 한 끼로 충분한을 내세우면서 식사 TPO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제과 업계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업계가 과자 TPO를 간식이 아닌 식사 TPO로 전환하면서 그 성장이 정체되는 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식업계 스피노프 매장도 대표적인 올데이 올라운더의 사례라고 꼽을 수 있는데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저녁 시간대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맥주나 칵테일을 판매하는 매장을 도입했고, 최근에 컴포즈 커피 같은 경우에는 커피 외에 커피 판매를 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TPO의 중심에 제한이 이루어졌다면 식사 TPO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성장 정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소비자 제한이 부족했던 TPO의 상품과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성장 정체를 극복하려는 기업들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IP 유니버스입니다. IP 유니버스란 IP를 기반으로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면서 소비자를 과몰입하게 만드는 브랜드 세계관을 의미한데요. IP 마케팅 여기 계신 종사자분들은 다들 관심이 많으신 소재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 컨텐츠 IP 산업 규모가 약 33조 원, 연간 비즈니스 건수로는 5만 건 정도로 굉장히 산업이 고도화된 상황입니다. 사실 요즘에 맛없는 집 찾기가 더 어렵듯이 최근에 외식업계 같은 경우에는 맛품질이 상향화되면서 더 이상 맛으로만 승부를 볼 수 없는 시장 환경이 되자 이러한 IP 스토리를 활용한 서사형 메뉴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영화 IP와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음식을 재현한 메뉴를 출시했는데 영화 속의 해거리드가 해리포터의 생일을 위해서 만든 케이크를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전개했습니다. 또 게임업계 같은 경우에는 더벤티가 인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에 등장하는 영혼의 꽃을 모티브로 메뉴를 개발했는데요. 이러한 상품화 방식은 소비자가 마치 스토리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경험을 선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 마케팅과 관련해서 가장 히트를 친 곳 중에 하나는 대전 시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꿈돌이 라면, 호두과자, 막걸리, 김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인 꿈돌이 IP를 활용한 식품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는 대전시청은 단순하게 이런 IP를 활용한 식품을 출시하는 것을 넘어서 대전 지역 곳곳에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명소를 세팅했습니다. 이러한 접된 소비자가 대전 관광을 할 때 일종의 꿈돌이 도시를 놀러 다니는 느낌을 선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꿈돌이 식품이 꿈돌이 굿즈가 대전 관광 검색으로 이뤄지면서 실제로 이 꿈돌이 IP가 단순한 상징성을 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가상세계를 현실 공간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밀도 높은 세계관을 기획하는 것이 앞으로 IP 마케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K푸드 투어입니다. K푸드 투어란 전통 한식부터 길거리 음식까지 다양한 식문화를 체험하는 새로운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행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K-팝이라든지 K-뷰티였던 반면에 최근에는 K-푸드가 그 중심에 섰습니다.
작년에 빅히트를 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에 나오는 케이푸드를 경험하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케이푸드 성지순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권이 바로 명동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지도는 명동상권에 위치한 K푸드 마켓과 슈퍼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지도를 봐서도 이 명동상권에 있어서 K푸드가 차지하는 입지가 굉장히 더 강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잘 반영해서 다이소나 올리브영 그리고 신세계 면세점과 같은 주요 유통 채널은 명동 지점에 한해서 식품 MD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명동뿐만 아니라 한강도 최근에는 K푸드를 홍보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순히 K푸드를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K푸드를 경험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길 원하면서 주요 기업에서는 한강 인근에 라면 라이브러리와 같은 체험형 공간을 설치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하기도 했습니다. 배달 음식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꼭 한번 즐겨야 되는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배달앱 같은 경우에도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대상으로 한 K푸드 여행 테마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야구와 치킨을 활용한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한국관광공사는 제조기업과 연계해서 식품 공장을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비록 당장 글로벌 시장 진출이 어려운 기업이라도 국내 무대를 충분히 활용해서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따라서 앞으로 국내 무대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B2AI입니다. B2AI는 비즈니스 투 AI의 약자인데요. 기업이 AI를 효율화를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을 넘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 정의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키워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5년 주요 국가 검색 서비스 이용 행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불과 3년 만에 한국이나 미국 소비자의 약 10% 이상이 챗 GPT 해외 유저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AI 검색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하고 앞으로 이 AI가 소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요 포털 기업은 AI 검색 서비스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에 AI 모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AI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했고요.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엔 장소를 검색하면은 그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플레이스 AI 브리핑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주요 포털 기업이 AI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나 검색 소비가 메인인 외식 시장에는 이러한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지도 앱이 최근 AI 맛집 추천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이런 경향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카카오 맵은 AI 장소 추천 서비스인 카나나의 카카오 맵을 도입했는데 이 기능을 보시면은 홈화면에 AI 맛집 버튼을 누르면은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역의 맛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했습니다. 또 전통적인 맛집 큐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식신이나 다이닝 코드도 최근 AI 기능을 전면 도입하는 것을 선언했는데요. 이들은 대화형 맛집 검색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UX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듯 외식 브랜드가 이제 소비자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AI라는 관문을 꼭 뚫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기업은 이 AI를 도구를 넘어서 중개자이자 1차 고객으로 정의하고 우리 브랜드가 인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덟 번째 키워드는 네이션 밸런싱입니다. 최근에 식품업계도 환율로 인해서 많이 경영이 힘들어졌는데요. 이 환율 이슈로 인해서 K푸드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수출 물량은 늘어났는데 수입하는 원재료비랑 관세 부담으로 인해서 이 환차손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이 기업의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요 기업은 환차손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과 같은 경영 전략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공장을 통해서 생산 비용은 동화나 달러로 설정하고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매출은 달러나 엔 등 다양한 통화로 유입시킴으로써 이 원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환해지를 전개하고 있고요. 유통기업도 환해지에 적극적인데 CU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아시아 권역을 중심으로 해외 점포를 확장하다가 작년부터 미국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 시장에 있어서 하와이 매장을 오픈하면서 하와이 법인을 설립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환율이나 원가 그리고 운영에 대한 리스크는 현지화하고 본사는 이 달러 수익만 가져오는 방식으로 설계해서 환해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듯 국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이 그 기업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도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형 브랜드, 외식 브랜드들이 참여하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해외 기업, 외식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엑시프트입니다. 엑시프트는 엑시트와 시프트의 합성어로 매각을 목표로 하던 기업이 전략을 바꿔서 사업을 확장하고 수익성을 개선해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강화하는 모습을 의미하는데요. 작년 초에 그 외식 M&A 시장에 되게 많은 물건들이 쏟아졌는데 실제로 거래가 성사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뭐 차입금 이슈라든지 그런 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경기 둔화가 이뤄지면서 외식 브랜드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엑시트를 좀 희망하던 외식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에서는 그럼 이런 기업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를 서술하기 위해서 최신 M&A 사례를 분석했는데요. 도서에는 역전할머니 맥주와 설빙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인수 이후에 역전할머니 맥주는 K 주점 컨셉으로, 설빙은 K 디저트 컨셉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했다는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투자자가 기업의 밸류를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 외식 기업인 졸리비푸드의 K푸드 인수도 계속 주목되고 있는데요. 졸리비푸드는 24년 컴포즈 커피를 인수한 이후에 작년에는 노량통닭 인수를 추진하는데요. 비록 노량통닭 인수는 최종 협상 단계에서 결렬됐긴 했지만 이러한 졸리비푸드의 움직임을 통해서 K 외식 브랜드를 통해서 해외 시장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앞으로 외식 기업들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증명하는 것이 밸류에이션 제고에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맘스터치의 사례는 베스트 퍼포먼스 사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사실 맘스터치는 22년에 한 차례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각에 실패했는데요. 그래서 무리하게 매각을 실행하기보다는 외형 확장이라든지 수익성 개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했는데 다양한 전략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요소로 평가받는 것은 바로 작년에 실행한 일본 시장 진출이라고 보여집니다.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본 내 4개의 매장을 오픈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가맹 사업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면서 맘스터치는 매장 입구에 코리아 넘버원을 강조하면서 이 브랜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식 브랜드임을 일본 소비자에게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전략 가운데 가장 포인트가 되는 전략이 메뉴 전략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맘스터치가 일본에서 주력 메뉴로 밀고 있는 하모교인데 이 하모교는 김말이랑 떡, 만두를 튀겨서 소스에 버무린 메뉴인데 국내 시장에선 메인 메뉴가 아닌데 이 맘스터치는 이 하모교를 일본 시장에서 주력 메뉴로 밀면서 맘스터치가 치킨이나 버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K 외식 K 메뉴를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임을 소비자에게 소구하면서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분석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앞으로 외식 기업들은 M&A 시장이 계속 침체되는 가운데 스스로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도서에 소개된 9가지 트렌드 키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시간 제약상 많은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진 못했는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K-외식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는 도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어 어센트 코리아의 한초롱 매니저님께서 도서에 수록된 데이터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개드린 것처럼 저는 저희 리스닝 마인드에서 리스닝 마인드 솔루션을 마케팅 세일즈 담당하고 있는 그로스본부 한초롱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검색 데이터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왜 검색 데이터들을 보는지 그리고 이런 트렌드에 기반한 근거로 왜 검색 데이터를 활용했는지 어떤 걸 활용했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사전에 어디에서 오셨나 같은 것들을 봤더니 보통 뭐 마케팅, 상품 기획, 뭐 굉장히 다양한 마케팅 전략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신 이유는 진짜 우리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를 알고 싶어서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보고 계신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오늘 이렇게 트렌드 데이터, 업계에서 큰 범위에서의 데이터들도 보시겠지만 리스닝 마인드는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 데이터 기반으로 소비자 인사이트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색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사실은 산업 전체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검색하는 모든 검색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표본 데이터가 아니라 전수 데이터를 본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전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데이터 종류는 소셜하고 검색 데이터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소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누가 내가 올린 글을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 같은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욕망이나 속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검색 데이터에 정말 이 내면의 어떤 욕구와 욕망의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닝 마인드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세 개 국가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트렌드의 어떤 K푸드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보셨을 때 현재 일본에서 K푸드에 대해서 어떻게 검색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어떻게 검색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검색 엔진이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구글이 있기 때문에 두 검색 엔진의 데이터를 전부 다 보지만 일본하고 미국은 이제 구글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보여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스닝 마인드는 저희가 검색 데이터 지금 말씀드렸던 한국, 미국, 일본의 구글 검색 데이터들, 검색 데이터라고 하면 단순히 검색량만 포함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 페이지에 담겨 있는 데이터들도 저희가 모두 수집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뷰들, 소비자의 검색 경로라던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인텐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트렌드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같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정하고 마지막에 오늘 사실은 조금 간단하게 약간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리스닝 마인드가 사실 사스로 보시는 건데 그 MCP 서버 연결해서 보실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요즘에 그 뭐 AI 에이전트 같은 거 많이 이용하실 텐데 이제 저희 리스닝 마인드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트렌드를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 다음에 사실 궁금한 건 그래서 다음은 뭐야?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확인이 될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최근에 조금 보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요거는 좀 같이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크게 네 가지고요. 마지막에 우리 다음 라이징 아이템을 어떻게 검색 데이터로 볼 수 있을까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선 트렌드의 크기를
숫자로 검증해서 우리가 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냥 검색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비자들의 어떤 검색이라는 행동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추적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트렌드 크기를 숫자로 검증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9가지 중에 제가 그 IP 유니버스에 있는 데이터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저희가 요 책을 준비할 당시가 이제 작년 2025년도 이제 3분기에서 4분기 요 사이였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분석했던 데이터를 가져왔고 연결해서 진짜 이게 여전히 유지되나? 아니면 어떻게 지금은 변했을까가 궁금하신 분들은 리스닝 마인드에서 이따가 실습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량적으로 진짜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해? 라는 검색량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비교를 해서 저희가 보면서 좀 봤던 게 대전의 꿈돌이 라면하고 서울 라면입니다. 혹시 두 라면 드셔보신 적 있는 분 있으세요? 서울 라면 드셔보신 분? 꿈돌이 라면 들어보신 분? 아, 이렇게 검색량인데 여기 있는 우리는 지금 아무도 이걸 이용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게 IP로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단순히 이제 라면이 아니라 이 캐릭터 IP를 인해서 사실 대전이 하나의 지역적인 부분까지 임팩트가 발생이 됐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걸 이제 데이터로 보는데 서울 라면은 2024년 2월에 지금 가장 높은 피크를 찍었던 검색량이 지금 8,740회 정도의 검색량으로 지금 있었습니다. 근데 꿈돌이 라면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 6월 정도의 피크를 찍었는데 이때 월에 6만 8,700회 정도의 검색량이 있었어요. 사실은 동시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검색량이 8배 정도나 지금 차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검색량으로도 이게 보여지지만 또 하나는 실제로 이게 IP로서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냈어? 소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라는 어떤 데이터일 텐데요. 지금 보시는 뷰는 그 리스닝 마인드의 패스파인더로 이제 검색 경로를 보실 수 있는 뷰입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지금 꿈돌이 라면이라고 오렌지색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검색을 해나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꿈돌이 라면을 검색하기 이전에 꿈돌이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들을 검색하는 경로를 통해서 오고 우측에 또 쭉 오신 거 보면 꿈돌이 라면 이후에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경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크게 세 그룹 정도로 제가 보니까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꿈돌이 라면은 진짜 실제로 제품 소비를 하기 위해서 찾는 경로예요.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 색깔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게 이제 연령대로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10대하고 20대 초반들이 굉장히 많이 이 실제 제품 소비를 위한 경로의 데이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역 꿈돌이부터 시작해서 꿈돌이 라면을 검색한 다음에 후기, 라면 맛, 그 다음에 라면 GS25, 라면 구매, 온라인 구매 같은 경로들로 실제 소비를 위한 경로들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꿈돌이 라면 전후로 해서 다른 카테고리의 대전의 음식점까지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적인 어떤 관광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좀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꿈돌이 성심당, 꿈돌이 푸딩, 꿈돌이 산도, 꿈돌이 라면, 대전 음식점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소비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맛집 같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을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말 이 캐릭터 IP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도인 거예요. IP를 활용했을 때 보통 굿즈를 같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꿈돌이 라면 뒤에 연결된 거 보시면 꿈돌이 팝업 스토어, 꿈돌이 굿즈부터 시작해서 아예 세계관, 꿈돌이 가족 이름, 꿈돌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뭐 그런 것들도 같이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굉장히 소비자들이 앞뒤로 빈번하게 검색을 계속 해 나가면서 정보 탐색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크게 목적으로 봤더니
실제로 꿈돌이 IP 라면으로 시작된 것들이 제품 소비도 있지만 캐릭터 세계관이나 굿즈로 연결이 되고 나아가서는 지역적으로 어떤 활용도까지 지금 만들어졌다, 임팩트가. 라는 것들을 경로에서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보 탐색을 해나가는데 정말로 지금 꿈돌이 라면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꿈돌이 라면을 검색했던 전후에 검색한 모든 키워드들을 봤을 때 소비자들 머릿속에 뭘 떠올릴까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인지 현황을 좀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클러스터 파인더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는 꿈돌이 라면을 검색한 사람들의 경로를 봤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보시는 거는 경로이기는 한데 꿈돌이 라면을 검색한 적 있는 사람이 앞에 두세 단계, 뒤에 두세 단계 검색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비슷한 목적끼리 그룹핑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봤더니 꿈돌이 라면을 검색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꿈돌이 라면 맛집, 팝업 정보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도 있고요. 하나는 꿈돌이 굿즈나 관광 상품을 찾는 그룹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캐릭터, 그 다음에 꿈돌이 캐릭터고 대전 여행 정보까지도 꿈돌이 라면의 전후에 검색하는 소비자들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대전의 어떤 지역적인 부분까지 문화소비 경로로 확장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나왔던 이 꿈돌이 라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순히 라면이라는 어떤 신제품이 아니라 꿈돌이라는 IP를 활용해서 정말 그 세계관을 구축하고 지역적인 어떤 관광지까지 이렇게 확장한 되게 좋은 사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실 서울라면은 검색량도 좀 작기는 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왼쪽에 보시는 거는 서울라면을 검색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건데 보시면 사실은 그 서울라면이 풀무원에서 같이 만든 라면인데 지금 풀무원 로스팅 서울라면 구매 후기도 있지만 오히려 같이 연계돼서 서울라면 떠올리는 사람들은 꿈돌이 라면으로 같이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고요. 아니면 서울 중심의 어떤 그냥 라면 맛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서울 라면 자체에 대한 제품보다는 그 좀 외에 다른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게 보실 수가 있고 사실 경로로 보시더라도 서울 라면 후기 뭐 서울 짜장이 있었지만 사실은 경로에서 얘는 사실상 이탈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정보 탐색에서 본다라고 하면 브랜드 간의 경로가 이탈이기 때문에 검색했다가 꿈놀이 라면으로 가거나 서울라면에서 틈새라면으로 가거나 서울라면에서 하림라면으로 가는 사실상 패스파인더를 나중에 검색 경로에서 보실 때 지금은 트렌드 측면에서 봤지만 우리 브랜드를 넣어본다라고 하면 우리 브랜드에서 정보 탐색을 하다가 다른 브랜드로 어떻게 이탈되나라는 지점을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확실히 검색 볼륨과 동시에 볼륨뿐만 아니라 많이 검색하고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형태로 검색하는 게 서울 라면과 꿈돌이 라면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은 어떤 것들이 트렌드로 자리가 잘 잡혔는지 같은 것들도 좀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요런 맥락에서 봤을 때 단순히 검색량이나 하나의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키워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소비자들의 어떤 의사결정 경로들, 데이터들을 보면서 보실 수 있는 측면이었어요. 두 번째 제가 가져왔던 거는 9개 중에 초미색 가격이라는 그 트렌드 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게 좀 재미있었던 게 데이터를 보면서도 우리가 가성비라고 하면 어떤 걸 찾는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우리 가성비 찾으면 가성비는 사람들이 뭘 찾는 걸까요? 되게 저렴한 거. 그리고 저렴한데 심리적으로는 그래도 저렴하지만 만족하는 정도인데요.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소비자 데이터들을 보면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가성비 식당을 검색한 적이 있는 사람의 전후 검색 데이터들을 보면서 분석한 건데 비슷한 목적들이 보시면 일단 위에 노란색은 가성비 호텔 뷔페라던가 가성비 파인다이닝 같은 형태의 어떤 그룹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지역하고 해서 정말 우리가 저렴한 식당을 찾는 여의도, 신촌, 홍대,
아니면 서울 지역 무한리필처럼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가와 관련된 가성비를 좀 찾는 거고, 가성비를 찾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소비자 니즈도 있었습니다. 연애 초반에 실내 데이터 코스로 가성비 식당을 찾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안에 한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저렴한 거, 저렴한데 소비자들이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소비자의 의도 키워드들을 보면 저가와 이 정말 저렴하지만 만족도가 높은 거와 합리적인 프리미엄의 경험 두 가지의 양극화되어 있는 걸 모두 찾고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키워드를 보시면 서울 5만 원 이하 코스 요리, 서울 5만 원대 코스, 인당 5만 원 식당, 가성비 오마카세, 가성비 파인다이닝 같은 굉장히 구체적인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뭐 신사 가로수길 맛집, 뭐 가성비 식당이라고 검색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구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검색하는지 같은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전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측면에서 사실 또 재밌는 사례로 나왔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가격 역설계의 활용이었죠. 전략적인 가격 역설계였는데 실제로 검색량이 굉장히 2024년부터 해서 압도적으로 튀는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4년에는 닭날개 900원이 파란색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올라갔다가 오히려 2024년에 피크를 찍고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였다면 이걸 시작으로 해서 2025년도에는 1,000원 빵집, 1,000원 짜장면, 한우 9,900원. 아까 굉장히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요런 검색량들이 굉장히 증감률이 많이 올라갔고 연관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00원 빵집을 검색하는 사람들 도대체 뭐라고 검색을 할까 연관돼서라고 보면 사실은 키워드가 아주 연관돼서 다양하지는 않았지만 1,000원대에 정말 지하철에 빵을 찾는 사람들. 근데 그 연관돼서 전후에 보면 지하철 빵, 아니면 지하철 빵 냄새, 뭐 1,000원 빵집, 그리고 지하철 빵 DC. 이제 DC가 DC 인사이드거든요. 요즘에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진짜 후기를 찾는. 그래서 검색어의 생각보다 DC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1,000원 빵 위치, 가게, 요즘 뜨는 디저트 빵 같은 것들을 검색하면서 1,000원 빵을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아가서 실제로 빵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창업까지 또 연결되는 요런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들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 또 하나 아까 재밌었던 게 컵푸드가 있었죠. 근데 요게 그 앞에 가심비에 양극화되어 있는 거랑 굉장히 좀 유사했었는데요. 위에 그래프 보시면 핑크색은 신라호텔 망고 빙수예요. 그리고 하늘색은 컵빙수입니다. 항상 여름에 한 6, 7월 정도가 되면 신라호텔 망고 빙수는 항상 피크를 쳐요. 그런데 컵빙수는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았었거든요. 시즌이 있지만.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신라호텔 망고 빙수보다 컵빙수가 검색량이 높았습니다. 지금 신라호텔 망고빙수가 4만 정도였는데 그래서 늘상 비슷했던 거죠, 매년. 근데 컵빙수는 6만 9천으로 처음으로 그냥 신라호텔 망고빙수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만큼 컵빙수를 찾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러면 도대체 컵빙수를 찾는 사람들은 왜 찾을까? 뭘 찾을까? 어떤 브랜드를 찾을까라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컵빙수라고 검색을 하고 가장 많이 찾는 브랜드들을 봤더니 브랜드로 본다라고 하면 메가커피 컵빙수, 설빙 컵빙수, 컴포즈 컵빙수, 이디야 컵빙수가 가장 검색량 순으로 보면 브랜드 순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또 하나 더 보면요. 컵푸드를 찾는 사람들은 그런 머릿속에 뭐가 있어? 라고 보면 지금 카페 브랜드 지금 굉장히 몇 가지들이 나왔잖아요. 거기에서의 컵빙수를 좀 비교하는 것들이 있거나 그런 아니면 아예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혀 있는 키워드가 설빙, 메가커피, 파리바게트였고요. 이게 가성비랑 같이 연결이 된게 외부에서 카페에서 먹는 것도 있는데 집에서 만들어 먹는 레시피형도 굉장히 많이 소비자 니즈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컵빙수를 찾는 사람들은 직접 만들어 먹는 레시피와도 굉장히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빙수 이 안의 데이터들을 보다 보니까 그 1인 빙수,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한 컵빙수를 검색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갈까라는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봤는데요.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핑크색이 1인 빙수예요. 그러니까 1인용 빙수. 지금 보시면 거의 컵빙수하고 동일한 형태로 검색량이 튑니다. 매년 조금씩 튀기는 했었는데요. 작년에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튀었거든요. 컵빙수랑 같이 1인 빙수가 많이 튀었고요. 실제로 컵빙수에서 1인 빙수, 특히 이디야 1인 빙수로 연결되는 경로들을 보시면 중간에 컵빙수 레시피, 제가 집에서 해 먹으려고 하는 가성비를 챙기는 사람하고 컵빙수하고 되게 많이 붙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컵빙수 레시피, 컵빙수 유행, 컵빙수 파는 곳 하다가 첫 번째 인지됐던 것들이 이제 이디야 컵빙수였고 그러면서 이디야 1인 빙수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컵빙수를 하면서 아까 검색 볼륨에도 지금 이디야가 있었긴 했는데 그 경로 안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머릿속에 많이 떠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디야 1인 빙수였다라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소비자들 현황을 보면 컵푸드가 굉장히 많이 검색량적으로도 튀었는데 그 안에서 많이 찾는 브랜드들도 있지만 왜 찾는 걸 보면 아 레시피랑 만들어 먹는 거에서 진짜 그런 가성비를 찾는 거 아니면 큰 거 말고 혼자 먹을 수 있는 1인 빙수를 찾는 거와도 굉장히 이런 트렌드적인 게 많이 엮여 있었구나라는 것들도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글로벌 시장의 기회를 데이터로 발견한다입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US, 미국 데이터예요. 미국 구글에서 현재 검색되는 데이터였고요. 그 한강 라면 라이브러리 굉장히 많이 검색이 튀었었거든요. 실제로 한국 데이터로 뭐 라면 라이브러리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사실 2023년 11월에 오픈하면서 굉장히 튀었다가 떨어졌는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때 올랐던 것보다 작년 3월 달에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튀었어요. 그래서 라면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이때 많이 검색량이 실제로 올랐고요. 관련해서 검색하는 것들을 보시면 그 라면 그 라이브러리 위치를 보거나 아니면 서울 라면 라이브러리 찾거나 아니면 사실은 동시에 라면 라이브러리 했을 때 지금 리얼미 같은 지금 근처에 있는 라면 찾는 그런 의도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미국에서 지금 라면 라이브러리 검색하고 하는 사람들이 뭘 찾느냐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록색에 있는 그룹만 자세히 봤더니 진짜 이 안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라면인 서울, 홍대 상상 브런치, 라면 라이브러리 명동, 그다음에 뭐 홍대 리뷰, CU 라면 라이브러리, 심지어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25 주소까지 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대표적으로 나눴지만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이 K푸드에 관심이 있고 혹은 서울에 여행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찾고 있는지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US 데이터랑 일본 데이터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궁금하신 것들 글로벌 데이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K푸드와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검색하고 있는지고요. 그 뒤에 일본 데이터 넘어가기 전에 어, 캐대언이나 이런 것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한글 발음 나는 대로 검색을 해요. 그래서 뭐 코리아 푸드라고 검색을 해놓고 안에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보면 전 처음에 그게 무슨 단어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발음 나는 대로 정말 뭐 안주, ANJU,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편육, 이런 식으로 뭐, 정말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음식 이름을 영어 발음 나는 대로 굉장히 많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검색 경로에서 어떻게 찾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언급되는 브랜드들은 어디가 있는지 같은 것들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사실은 한국에서 데이터로 미국 현지 외국인들의 데이터들을 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는 그 K푸드 투어 여행 필수 코스가 됐다라고 하는데 연결해서 이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식당을 찾을 때 어떻게 찾고 있나 K푸드와 관련된 것들의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그냥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캐치 테이블 일본 데이터가 굉장히 검색량이 많이 오르고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년 3월부터 해서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뭐, 캐치 테이블 예약 방법, 후기 같은 것들도 있지만, 브랜드가 언급되어 있는 것만 뽑았더니, 굉장히 많이 이제 순서로 보면, 금돼지 식당 예약 캐치 테이블, 산청 숯불가든, 을지로에 있는 거 캐치 테이블, 아니면 런던 베이글, 아티스트 베이커리 같은 순으로 실제로 캐치 테이블을 이용해서 한국에 어떤 식당을 오고자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같은 것들도 이제 데이터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 보면은 초기보다 80% 정도 검색량이 증가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는 일본어인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기 쉽게 하려고 한국어로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일본 소비자들의 검색 경로입니다. 그래서 캐치 테이블을 검색하고 나서 뒤에 보면 실제로 캐치 테이블 예약 방법, 뭐 캐치 테이블 앱 무료, 한국 레스토랑 예약 앱 일본어, 아니면 캐치 테이블이란 캐치 테이블 예약, 한국 레스토랑 예약 대행. 실제로 보니까 일본에 갈 때는 그 계속 줄을 서니까 예약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올 때도 그런 예약 대행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검색하면서 동시에 지금 캐치 테이블을 브랜드를 같이 찾고 있더라. 동시에 그렇게 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의 어떤 트렌드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일본의 소비자들이 한국에 대한 어떤 K푸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검색하고 서비스로 실제로 어떻게 인입이 되는지 같은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검색 데이터로 넥스트 라이징 아이템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핫했던 K푸드 음식이라고 하면 K푸드라고 하긴 그렇지만 먹는 산업과 관련해서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뭔가요? 그쵸. 두쫑쿠죠. 그걸 지금 넘어설 수가 없는데, 사실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고,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 콘텐츠들도 많습니다. 사실 저 그 밈이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나 이런 애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두쫑쿠 이렇게 오는 것들을 하면서, 그러면 그 다음 넥스트 두쫑쿠는 누구냐? 라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 저도, 검색 데이터로 이걸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면서, 사실 이거는 정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분석을 해보고 있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닝 마인드 MCP가 있어서 GPT, 클로드, 코파일럿에 커넥터로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MCP를. 그러면 저희가 분석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LLM에서 분석을 하니까 훨씬 더 많은 패턴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활용해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뭘 해봤냐면요. 일단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스캔을 먼저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MCP 서버 연결을 한 다음에 리스닝 마인드 데이터를 가지고 두바이 쪼트 쿠키가 어쨌든 뭐 쿠키 베이커리 제과 간식 쪽이니까 빵 쿠키 베이커리 제과 요런 쪽과 관련된 검색 데이터를 분석해줘라고 시킨 거예요. 저희 데이터 안에서.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나왔던 게 지금 빵, 쿠키, 베이커리, 제과처럼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범용되는 카테고리 키워드는 최근 6개월간 검색량이 정체하거나 사실은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장 신호가 있었던 건 그 카테고리 안에 세분화된 축들은 성장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검색량들이. 예를 들면 건강이나 기능성으로 찾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제과 안에서도 뭐 저당 쿠키, 뭐 단백질 빵, 아까도 나왔었죠. 뭐 글루텐 프리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수제나 프리미엄 쪽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약간 세분화된 축에서는 오히려 성장되는 신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 이쪽 시장을 봤더니 세분화된 축에서 볼 수 있네. 사람들이 이제 뭘 먹지라는 걸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왜 먹어야 되지? 어떤 속성에 따라 검색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의 인사이트를 일단 첫 번째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시킨 게 뭐냐면, 두바이 쫀득 쿠키 검색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 거예요.
두바이 쫀득 쿠키가 최근에 검색량이 증가한 검색량의 패턴, 검색량이 증가하면서 같이 생긴 신규 연관 검색어들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검색 경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가 나오면서 진입 경로들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 것들을 분석을 시켜본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구성되는 것 중에 가장 제가 인사이트가 있었던 게 그러니까 첫 번째예요. 텍스처. 그러니까 간식이나 제과를 보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뭐 맛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텍스처가 굉장히 중요한 바잉 팩터인 거예요. 그래서 텍스처가 굉장히 대형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앞단에 폭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확산이 되는 경로가 있었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검색되는 경로들을 봤더니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의도가 전환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발생이 된 것들이 이런 게 트렌드가 되는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거 뭐야? 라고 하는 정보 탐색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두바이 쫀득 쿠키 유래 왜 유명해졌어? 뭐 점점 뭐 만드는 법, 레시피까지 해서 이 자체가 어떤 것들인지 검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상업적인 의도가 급증하는 거여야 단순히 검색량이 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소비하는 트렌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기, 파는 곳, 레시피, 한국에서와 같은 키워드들이 같이 붙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규에. 그럼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 넥스트는 뭘 하면 좋을까요? 앞에서 봤던 카테고리 패턴 중에 지금 두바이 쫀득 쿠키가 검색이 증가하는 요 패턴하고 유사한 패턴으로 보여지는 애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얘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검색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산업이나 지금 많이 뜨고 있는 애들의 어떤 패턴을 분석하면서 사실은 이런 애들이 그런 성장 신호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 신호를 발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몇 가지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사실 모찌였어요. 교토모찌였는데 실제로 검색량이 유사하게 가다가 작년에 갑자기 튀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올해. 그리고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튀는 게 있었고, 앞에서 먹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비슷한 어디서 먹나와 같은 의도가 담긴 연관 검색어들이 생기고 있다. 라는 것들. 지금 앞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의 어떤 패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두바이 쫀득 쿠키의 초반의 어떤 패턴과 지금 이 모찌와 관련된 것들이 되게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라는 어떤 힌트를 우리가 신호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분석되는 어떤 다음 텍스처가 사실 쫀득은 이미 성숙됐고 이 텍스처는 이제 성장 신호로 보여지는 것들이 뭐 말랑, 생, 꾸덕과 어떤 밀도와 관련된 것들 아니면 맛이나 원료도 뭐 기존 게 어떻게 재정의가 되는지, 어떤 상위 개념들이 있는지, 뭘 결합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좀 발견을 해보시는 겁니다. 사실 요렇게 패턴을 분석을 MCP로 빠르게 시키고 그 다음에 앞에서 하나씩 제가 검색 데이터 보여드렸던 것처럼 진짜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그런 키워드들, 어떤 토픽으로 검색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는지, 검색량이 튀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만들면 요런 대시보드 요즘에 너무 잘 만들어주잖아요, 에이전트가.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여드리면 이거 제가 그냥 본 건데요. 실제로 리스닝 마인드 데이터 MCP를 붙여서 그냥 대시보드화를 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버뷰로 보면 즉 각각에 대한 검색량들 패턴을 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검색량들 트렌드로 봐도 지금 마지막에 보면 상업적 의도가 딱 전환되는 시점에서 소비랑 같이 물리다 보니까 네이버의 점유율이 훨씬 더 뒤에 가서는 굉장히 높아진 것들이 있었고 트렌드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지금 모태 키워드가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쫀득 쿠키가 올라왔다가 두바이랑 붙기 시작하면서 두쫑꾸 약칭이 생겼고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지금 늘었던 여러 가지 이런 패턴들이 어느 시점에 어느 검색량과 이런 것들이 있는지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한국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모 정보가 있다 보니까 이걸 검색하는 연령대나 성별 같은 것들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보여드렸던 검색 여정, 실제로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인지, 했을 때 어떤 키워드로 시작해서 정체에 대한 어떤 키워드가 있고 마지막에 구매 전환이 되는 지점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키워드들이 나오는지 같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소비자 클러스터들이 어떤 머릿속이 있는지 같은 것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뭔가 이런 라이징 아이템들을 좀 조기 감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들을 만들어 놓고 리스닝마인드 데이터를 이 안에서 같이 분석을 하면 충분히 지금 트렌드를 결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앞단에서 어떤 상품 기획을 하시거나 하실 때에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제 넘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소비자의 속마음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웨비나로 오신 분들은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지금 경로를 넣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이 실습이기 때문에 직접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많은 기업에서 이미 리스닝 마인드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기회들을 좀 찾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이런 흐름에서도 우리가 트렌드를 볼 때에도 검색 데이터를 이런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트렌드를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그래서 우리 카테고리, 우리 브랜드의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게 이제 핵심이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실행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이 사실 저는 아주 압축적으로 몇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분석한 검색 데이터랑 그다음에 이제 웰스토리의 여러 가지 몇 년간의 이런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이제 나온 책이 그 K외식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는 책이기 때문에 아까 현주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함 교환하거나 아니면 또 지금 시중에서 구매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